이 브랜딩에 대해서 조금씩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브랜딩에 대한 흔한 오해 4가지를 꼽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만남입니다. 저번 영상 잘 보셨을까요? 우리 브랜드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꼭 생각을 해보시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브랜딩의 시대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럼 브랜딩이 뭐냐? 브랜딩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생각해요. 브랜드가 되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사실 브랜딩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딩은 어떤 끝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브랜드 플러스 ing잖아요. 이 브랜딩이라는 거는 진행형이다. 어떤 한 단계로 끝이 나는 그런 액션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브랜드가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세상에 나와서 고객들을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쌓여서 어떤 브랜드,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이 되어지는 건데, 그 모든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이 브랜딩에 대해서 조금씩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브랜딩에 대한 흔한 오해 4가지를 꼽아왔습니다. 아마 이 오해들을 얘기하다 보면 그래, 브랜딩이 이런 거구나 라고 조금은 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오해, 브랜딩은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브랜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로고나 컬러나 폰트나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만들어지는 리플렛이 될 수도 있고, 명함이 될 수도 있고, 패키지가 될 수도 있고,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들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맞지만, 사실 브랜딩이라는 것은 그런 시각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보다도 이 브랜드가 어떤 존재이고, 왜 태어났고, 어떤 고객을 만나야 되고, 그 고객은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잘 잡히면 사실 디자인은 그것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디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브랜드의 본질을 얼마나 잘 찾아서 그것과 잘 맞는 디자인을 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면 그냥 디자이너의 개인 취향으로 디자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도 브랜드가 어떤 건지 모르면 그냥 그것도 개인의 취향,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예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예쁜 것 같은데, 이런 수준의 대화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딩을 하자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디자인물을 만드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오해, 브랜딩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브랜딩은 창조보다는 발견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자신의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깊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사실 그러는 이유는 이 브랜드가 어떤 DNA를 가졌는지 찾는 거거든요. 브랜드가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서 거기다 옷을 입힌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브랜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 혹은 약간은 부족하지만 키울 수 있었던 거, 그것들을 발견을 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브랜드가 갖고 가야 될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갖고 있지 않은 걸 억지로 만약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결국은 그렇게 운영이 되거나 커나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내부에서 공감하지 못하면 매번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나 방향은 여긴데 다른 방향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DNA를 잘 파악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뭔지 파악하고 이것에 집중을 해서 우리만의 방향을 잘 잡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랜딩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 공감을 많이 했던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정말 제가 너무 잘 보고 최근에도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브랜딩은 얼추하는 100명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이 브랜드에 열광하는 팬 1명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게 브랜딩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명, 소수의 타겟을 목적으로 해서 그들이 만족하는 브랜드가 되면 그들은 주변에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들도 만족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결국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게 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게 되면 브랜드를 방향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뾰족한 브랜딩을 할 수 없고 뭉뚱그리고 애매한 브랜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고객 설정을 좁혀서 정말 한 명의 어떤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고객의 페르소나를 그려서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뭔지를 파악해 가면서 그 한 사람을 만족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걱정을 하는 게,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나머지를 놓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한 사람이 완벽하게 내 팬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10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매한 상황을 만들면 그 10명 중에는 단 한 명도 이 브랜드는 나를 위한 브랜드라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투입 대비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히고 좁혀서 정말 단 한 명을 만족시킨다는 생각으로 브랜딩을 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오해. 우리 브랜드의 취약점을 극복하면 좋은 브랜드가 될 것이다. 어떤 브랜드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강점과 취약점은 무조건 존재를 할 텐데요.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나의 평균 점수를 올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이 있으면 국어 점수가 60점이고 영어랑 수학이 한 8, 90점 나온다. 그러면 영어랑 수학을 더 잘해서 100점을 맞을 생각을 안 하고 국어만 한 80점대로 올려도 평균이 확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서 평균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모두가 비슷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것들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오히려 부족한 것들은 조금 과감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더 극대화해서 색깔을 뾰족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경쟁하지 않는 것이다. 내 주변에 있는 경쟁 브랜드들이 갖고 있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계속 누리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브랜드랑 비슷해지는 결과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경쟁 브랜드에서는 없고 나한테 있는 아주 조그만 강점이라도 얘를 극대화시켜서 점점 키우면 결국 그거는 경쟁 브랜드에서는 없는 나만의 것이 되면서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브랜드가 이런 게 부족해서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될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우리 브랜드가 갖고 가야 될 강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어차피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시작할 때는 그런 강점들을 더 극대화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브랜딩을 하시면서 이 4가지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볼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